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김영민이라고 합니다. 앞서 두 연사께서 편익형 표준 성과라는 큰 대주제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앞선 발표자분께서는 재난 안전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마스크를 계속 끼고 해야 되나요? 네,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주제가 조금 특수하기도 하고 앞서 발표해 주신 분들에 비해서 이제 그 표준의 그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그 저희 주변에 많은 그런 시각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시각 장애인까지는 이제 가지 않더라도 저시력계층,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그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표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촉지도 구성 및 표현 체계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제가 이 표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정한 표준이고 올해 이제 이거에 연계돼서 또 하나의 표준을 발표를 했는데 그 표준까지 같이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표준화 필요성과 법률적 움직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표준의 목적 및 범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표준에 대해서 활용성하고 기대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표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장치가 이제 저희가 표준화 내용에서 사용되었던 디지털 디바이스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은 그 핵심은 여기 안에 있는 액추에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액추에이터 핀들이 위아래로 이제 정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원하는 점자라던가 아니면 이제 밑에는 이제 점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위에는 이제 이런 그림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그 표현하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보통 2K라고 해서 이제 가로에 2000 세로로 한 1000 정도의 해상도나 또는 4K라고 해서 4000 바이 2000 정도의 해상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점들의 집합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점자나 이 점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기계적 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표준화 내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추가 표준에 대해서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현재 제안한 이 표준에 대한 내용 이제 발전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박물관이나 그 전시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표준안을 이제 제안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경북에 있는 상주박물관이라는 곳에 이제 저희가 실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촉지도의 관점에 있어서는 이제 내일도 그 유사한 발표가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기존의 촉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장애인용 촉지도라고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 철판과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사회복지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박물관이나 또는 공공시설 그다음에 전시관 같은 곳에 가시면 앞쪽에 이제 이런 그 철제에 해당하는 촉지도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촉지도에는 이제 해당하는 그런 그 장치라던가 아니면 필요한 장비 그리고 이제 원하는 그 법리 같은 걸 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철판 위에 그 펑추에이션 형태로 점을 이제 표기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각장애인이 특정 장소로 이동할 때 이런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이 정보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돌출된 이미지의 형태이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형태 안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점자를 함께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공공시설 픽토그램을 이제 저희가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픽토그램의 이제 일부를 이런 그 종합 안내 촉지도 사용하는 기관들에서 차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걸 사용할 때는 그런 시각장애인 분들의 이제 그 도움을 받거나 또는 지도를 받아서 조금씩 변형해서 각자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시나 대구시, 구미시에서도 이제 이와 유사한 그런 종합 안내 촉지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픽토그램이라는 건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픽토하고 이제 텔레그램이라는 합성어로 이제 저희는 실제로 이런 그 정보들을 눈으로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고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난 상징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표준화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사회적 약자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례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 이런 그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시각장애인이 이제 전국 국민에 비해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크진 않지만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한번 이렇게 장애를 겪고 난 상황에서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례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상업화해서 제작하는 기관들이나 그런 그 상업화된 업체는 실제로는 이제 많은 그 상용화가 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그렇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베테랑들 이제 주로 참전용사들 위주로 이런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쪽에 있는 시장이 되게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움직임이 좀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법률적 움직임의 기초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 자립 생활을 위해서 독립 생활 및 디지털 격차 해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020년과 그다음에 2019년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표 발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서 17조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에 항해 이런 점자 안내판과 촉지도식 안내판, 그다음에 음성 안내 장치 그리고 그 밖 유도 장치, 예를 들면 이제 점자 블록과 같은 유도 장치가 이제 연계해서 꼭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그 법안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점자 안내판이 전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고정된 점자 안내판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촉지도의 설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적으로 이제 표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그런 그 무인 단말기 안에도 그런 디지털 촉지도의 형태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이제 그 동반해서 음성 유독이라던가 점자 블록도 같이 이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이 표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전시 예술품 관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촉지도를 보완하기 위한 디지털 촉지도의 구성 및 표현 체계에 대해서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첫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점자라던가 그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 디바이스를 그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표현된 기기를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하드웨어 규격이라던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요구 사항들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 이 표준을 좀 그 내용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표준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 길게 진행이 되는 경향도 좀 있고 저희가 한 번에 표준을 완전하게 이제 제안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작년에 제안한 본 표준에서는 촉지도 구성과 표현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제정될 예정인 표준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의 요구 사항이라던가 콘텐츠에 대한 실예, 그래서 부속서나 어펜딕스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증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시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촉지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주요 시설과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도 표현 체계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성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치에 저희가 점자로 표현하는 그런 글씨 이외에도 2차원과 3차원의 예술품을 감상하는 데 보조 수단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게 세계 최초의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TTA에서 이제 표준화 전략 맵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기술 선점과 함께 표준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표준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국내외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에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런 표준을 제안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공공기관에 이제 이 표준을 이용한 그 장치가 개발이 돼서 납품이 된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좀 더 잘 아시는 부분에서는 지하철 그 역사에 앞쪽에 보시면은 주요 역사에는 이런 그 장치들이 이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개발 과정에서 저희 민간 기업인 회사와 한 곳과, 그다음에 저희 그 연구소,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과 복지 관련 학계인 국립나사렛대학교, 그리고 장애인 단체인 시각장애인 연합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TTA에서 지원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 다차원 영상기술 표준화 포럼이 함께 참여해서 본 표준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준의 내용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이제 하드웨어인 액추에이터 규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액추에이터 규격을 뭔가 표준화하는 것도 약간 뭐 상용적인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TTA 표준에서 이제 제공하는 액추에이터의 규격, 하드웨어 규격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이 정도의 그 규칙을 권고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8개의 핀이 상승과 하강 작용을 통해서 아랫줄에는 점자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글자를 연속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그림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장애인법에 근거한 접근성 표준 규정을 이제 준용을 해서 최소한 0.6mm가 이제 상승을 해야 되고, 핀의 간격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느끼기 편한 그 수준인 가로 세로 약 2.6mm, 그다음에 상승과 하강 시간은 사실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실예를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와 별개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촉지도의 구성 및 표현 체계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점자 표기법이 이제 32개의 그 핀으로 그 셀로 되어 있는 그 디지털 촉지도의 점자로 표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각장애인분들께서는 이런 그 글자 형태는 주로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줄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32자 이상으로 이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다음 줄에 표기할 수 있도록 이제 액추에이터에 하강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상승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글자를 다음 줄에 계속 표기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자 표기법은 사실은 이제 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규정이 일단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한국 점자 규정을 이제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점자의 규격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KS 국가기술표준에 나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도 이제 점자 표시가 일부 되어 있는데 그 규격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지털 촉지도 법례로 정의한 요 여러 뭐 몇 가지의 그 법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정해진 것 이외에도 각각의 전시관이라던가 공공기관, 그다음에 박물관, 그런 곳에 이제 필요한 그런 콘텐츠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국토지리원 자료를 준용하되 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그 시각장애인이라던가 또는 전시물 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서 보완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화할 가능성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표준의 활용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제품과 시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상용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지자체나 박물관에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이나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다음에 부산 서면역 1, 2호선 및 환승역, 그다음에 시청, 그다음에 뭐 강남구 의회 등 되게 많은 곳에 이런 그 저희 개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런 체계라던가 컨텐츠 규격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 이제 이 문서의 작성 시점이 조금 이제 작년의 문서를 조금 더 차용을 해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이제 이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법률 개정안 발의가 계속되어 있어서 올해도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각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요청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는 그 키워드가 어, 표준의 입장이라던가 기술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라던가 법제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 그러니까 표준 이외에도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뭐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니지만 요거를 이제 돈을 들여서 어떤 기업이라던가 그런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사실 미국 시장이 가장 큰데 점자 시장이 이제 두 개의 업체가 이제 독점을 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에서도 이거를 선점한다면 상당히 좋은 기술적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제 기술적으로 최초로 이렇게 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희가 표준과 같이 연계된다면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적용된 실례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희가 같이 개발하고 있는 업체의 특허라든가 신기술 인증한 업 사례,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본 표준의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키워드가 되게 많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표현을 이제 자극하는 표현인데,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행위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고려하진 않고 있지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과제라던가 이런 표준화 개발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VR 디바이스라던가 아니면 메타버스 장치를 활용해서 하는 거를 많은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일반적인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그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접할 기회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자와 그래픽이 동시에 구현되는 기술을 상용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표준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저희 주관 그 과제하는 주관 기관과 저희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표준을 만들고 있지만,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상용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 상용화 요소에 있어서 해외의 사례에서 뭐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뭐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족력에 의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두바이라던가 중동 쪽에서 많은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표준이 이제 뭐 저희가 지금 현재로 쓰는 국내 표준으로만 진행이 되어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엠팩의 이제 V 쪽에 햅틱 쪽에서 조금 이제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이런 햅틱에 대한 표준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표준은 뭐 정확하게 뭐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뭐 국내에서 잘 개발된다면 뭐 나중에라도 국가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 있는 표준에서도 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표준을 근거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뭐 여기는 세계 최대 IT 업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드는 사에서도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언론 보도도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표 시간이 괜찮다면 요 동영상을 틀 수 있나요? 요 밑에 있는 이건데요. 소리가 근데 좀 클 수 있습니다. 제가 눌러야 되나요? 음. 네. 소리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해외에선 저런 종이책에다가 점자를 이제 써서 저희가 뭐 책을 주로 읽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점자책을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로 바꾸는 역할을 지금 이 저희 표준화는 그 주관기관에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점자로는 사실은 또 뭐 시장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요 점자를 어 넘어서는 그런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그 그래픽적인 장치까지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약간 한 1년, 2년 정도 된 동영상이라 뭐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표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시각장애를 위한 디지털 촉지도 구성 및 표현 체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촉지도의 큰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올해 표준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요 안내기기의 요구사항과 콘텐츠 제작 지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표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화시설 관람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랙티브 데스크라던가 키오스크, 모바일 패드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요구사항하고 제작 지침을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여드린 인터랙티브 데스크와 키오스크, 모바일 패드는 현재 이제 그 경북 상주박물관에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 분야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주박물관에 처음에 설치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여기에 뭐 물론 서울에서는 상당히 가기 어려운 장소일 수는 있지만 전체 관람 시설이 다 한 층으로 일단 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좀 활용하기 용이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이유도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이 인터랙티브 데스크,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 관람 예술품을 이제 2D로 좀 변환을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예술품을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셨지만 이런 점자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약도를 이제 점자로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장치. 그다음에 모바일 패드 같은 경우는 그 키오스크로부터 나온 그 지도 같은 경우를 어, 그 시각장애인의 위치에 이제 그걸 감응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이제 표현해 주는 그런 장치를 세계 최초로 설치를 했고, 저희가 이제 현재 계속 시각장애인 패널단하고 그다음에 음, 관련 그 학계 연계해서 지금 실증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